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정이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정쟁이 코로나19 여파로 팍팍해진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여러 방향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 현 상황을 초래한 원인과 함께 앞으로 도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전문가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국회의원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창원지역위원장 그리고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아주 반가운 분 나오셨습니다. 네, 20대 국회의원에서 이제 정의당 경남도당 창원지역위원장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보궐선거 1년 반 전에 직전까지 이슈 토크 고정 패널로 나와주셨는데 네, 자주 나왔죠. 네, 어떻게 친정에 다시 온 소감이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참 아쉬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선거 끝난 지는 한 100일쯤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을 그만둔 지는 약 2달 가까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안타까워하고 있고, 저도 응원 주셨던 분들 만나 미안하기도 하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빨리 털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산에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네. 낚시도 하고 이래 하면서 이제 뭐 할 거냐 묻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당선됐기 때문에 아직 임기 3년 남은 국회의원이다 생각하고 하던 일 계속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계속 하던 일 계속 하면서 더 가까이에서 이제 지역민들하고 함께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는 변함없으니까요. 예. 네, 앞으로 이슈 토크에서 더 자주 뵙게 될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 교수님 저희가 지난번 4.15 총선 이후에 여의원의 그러니까 1년간의 그 성과를 저희가 짚어보기도 했잖아요. 앞으로 여영국 위원장에게 거는 기대 한 말씀 또 해주시죠. 두 분 이렇게 만나셨는데. 저는 이제 국정감사할 때 그 활동을 쭉 한번 지켜봤는데 그 국회에 입성하셔서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또 저도 이제 학교에 몸을 담고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일 큰 성과라면 뭐냐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돈을 안 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서 가장 좀 높게 평가고요. 또 이 교육 분야에 종사하시는 보면 우리 사회에 그 약자 소수자도 꽤 많습니다. 대학에서는 강사 선생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또 그 비정규직 교직원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또 제가 노력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단지 아쉬운 건 이제 시간이 좀 짧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정치를 하실 분이니까 따뜻한 정치 그다음에 포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우리 창원시가 좀 더 좋은 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맹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지역 정치 전문가 두 분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제가 든든한데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도의회 분위기가 갈수록 태산입니다.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또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 뉴스 하나 보고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 선거로 시작된 도의회 내부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의장과 제1부의장이 통합당의 표로 민주당 경선에 불참한 후보가 선출되자 기권표로 단독 출마한 통합당 몫의 제2부의장을 부결시킨 민주당. 재선거에 같은 당과 민주당까지 3명의 후보가 등록하자 통합당은 지난 29일 선출된 건설 소방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장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제2부회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다수당의 행포이며 반민주적 폭거라고 우리 당 소속 의원 모두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후반기 의회 개원 첫날부터 내부 갈등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준 경남도의회. 본위에도 의장단도 꾸리지 못한 채 깊은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의회가 협치와 소통의 첫 발을 뗄 수 있을지 앞으로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 보고 오셨습니다. 참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사태가 커져서 의원 간 맞고소전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네. 이 상황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제가 사실은 지금 지방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하기가 사실 조금 마음은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아마 경남도의회도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9대 10대 도의원 2번 했는데 9대 때는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모든 이제 그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단식 농성을 하면서 그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배분하는 이제 그런 좀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어쨌든 행정 절차를 통해서는 의장이 다 선출되었어요. 네. 되었는데 이게 지금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사자들이 물론 속이 답답하고 하겠지만 참 뭐라 해야 됩니까? 좀 꼴불견이죠. 응? 정말 이거는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 지금 도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극기야는 이제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의원 간에 서로 맞고서로 네. 뭐 이렇게 이미 맞고서 진행이 되었죠. 네, 같은 당끼리 또 그렇죠. 이렇게 됐네요. 이것은 뭐 서로 얼굴에 침뱉기를 넘어서서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고 좀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다들 좀 판단하실 텐데 어쨌든 송순호 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가 자신을 이제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를 한 그 제1부의장 선출 정규석이 부의장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분을 명예손해비로 맞고소를 좀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한쪽이라도 좀 명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양쪽 다 이제 이 정말 이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드는 뭐 이런 일로 좀 전개가 돼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걸 지켜보는 도민들의 피로감도 지금 높을 것 같은데요. 맞고소 원인을 좀 살펴볼게요.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이제 좀 일이 꼬이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결국 이제 의장단 선거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갔고요. 여기 이제 통합당이 불을 끌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방관하고 좀 그 조장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움이 계속 저는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좀 그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김하영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의 리더십이 너무나도 좀 많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결국 이제 상임위 배정권 때문에 이 문제가 본격화되었거든요. 물론 이제 상임위 배정에 관한 권한은 그 도의 의장이 갖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 정당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이 배정을 결정을 하고 뭐 이렇게 이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도의회 의장이 포용하고 좀 협치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특히 이제 송순호 의원이 교육위원회 그 배정 문제건 때문에 그 항의를 하러 갔는데 여기에서 의장하고 부의장은 그들의 입장을 다시 수렴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 아니면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한 발 물러서는 게 예의인데 그러지 못했죠. 특히 이제 그 장규석 부의장은 평의위원을 이끌고 나가야 될 그런 이제 역할을 해야 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기는커녕 현장 상황을 녹음하고 그 녹음 파일을 도 의원들 전체에 다 공유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그 송순호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그친 게 아니라 경찰에 그 모욕죄로 고소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순호 의원도 열받으니까 이제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죠. 명예훼손죄로 이제 맞고소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상임 배정권에 대해서 좀 더 의장단에서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 이런 잡음이 놓였을 때 그 이후에 뭔가 한 발 물러서면서 서로 협치하고 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토대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자기 주관대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파행이 일어나고 맞고소 일어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채 양보도 없어 보이는데 심지어 장규석 제1부의장 지지자들은 송순호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항의까지 했다고 예. 들었거든요.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 지지자 한 30여 명이 도의를 찾아가지고 성순호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폭언하고 폭설을 했다, 사과하라 책임질 했는데 이 30여 명이 제가 보면 딱 버스 한 차 정도 넘는 규모예요.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장규석 의원이 장규석 의원의 작품이라면 이거는 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리더십에 있어서. 예,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진주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도의회의 항의 차원이 이제 방문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 장규석 부의장이 말렸어야죠. 예, 말리고 뭐 결국 이제 부의장이라는 것은 갈등을 봉합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갈등을 봉합하기보다는 부추기는 그런 이제 행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 또한 리더십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잘못된 행태를 보인 거고, 만일 여기에 맞서가지고 송순호 의원 지지자들이 장규석 의원에게 항의 방문을 한다면, 맞불을 놓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이제 도의회 부의장이 모를 리가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못한 결과를 뭐 낳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참 상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네. 겁니다. 21대 국회가 억지로 이렇게 봉합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 지켜보는 사람은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23일에 열리는 이차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김 의장 그리고 장 부의장에게 불신임 안건을 제출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기 도의회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빚어질 수밖에 없죠. 우선 뭐 국회 말씀도 하셨는데 뭐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는데 딱 좀 그런 그 현상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아마 오늘 아마 그 의장 불신임안과 의장 부의장 사퇴 결의안을 동시에 아마 송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제출한 것으로 제가 언론에 그렇게 좀 봤습니다. 지난 정부의 여러 이제 갈등 끝에 3차 추경이 통과되고 바로 이제 각 그 지자체에서 또 추경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경남도도 3차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을 겁니다. 우선 급한 게 이런 일인데 지금 도의회는 집안 싸움 한다고 지금 이런 문제가 사실은 등한시되고 있어서 사실상 좀 걱정이긴 좀 하고요. 이게 이제 현 의장이나 부의장이 현재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는 한 이 갈등은 저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태 계속 지속되면은 네. 회의가 사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가 어렵고 그러면 이제 그 의회의 고유 업무들이 사실상 이제 마비되거나 소홀히 취급될 수밖에 없는, 뭐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의회 역할이나 도정이나 교육 행정에도 사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자는 도민이 될 거다. 하는 점에서 이 갈등은 좀 빨리 좀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방의회의 한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중앙정치, 지방정치 여러 사례를 다 분석해 보셨을 텐데 이번 상황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한결같이 이제 강조한 점이 정당 정치 실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처음부터 당론회에서 의장, 부의장 후보자 결정이 됐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 그 다음 중앙당, 도당의 권고사항을 무시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현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의 책임이 저는 꽤 크다고 보고요. 그 다음 야당인 그 통합당 소속 의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통합당도 협치를 위해서는 최소한 도의상 민주당 소속의 후보자를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2부의장 자리도 파열음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통합당도 일정 부분 책임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이제 정당 정치가 실종된 이유는
그만큼 진성당원이 부족하다 이런 그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도의회 의원들, 시의회 의원들이 진성당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던 부분 이제 다는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의원들이 좀 정당 정치를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이런 일이 저는 뭐 애초부터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중앙당이나 도당 그 다음에 지역구 위원장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된 데 있어는 왜 그러냐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정당들이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 그런 분들을 인사들을 무분별하게 영입한 게 오늘날 이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여기에 편성해 가지고 선거 때마다 잣대를 재가며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는 그런 후보자들도 뭐 더 큰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난 게 오늘날 의회 의장단 선거의 파열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순호 의원이 또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했습니다. 의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의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일단은 이제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면 이제 발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이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제 57명 중에 33명을 이제 차지하고 있으니까, 또 통합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불만이 많은 의원들이 있거든요. 이탈표까지 계산한다면 가능성은 있는데, 만일에 이제 불신이 많이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의장과 부의장이 가만히 있지는 않죠. 아무래도 불신임안 효력 정지 가처분 같은 법적 소송을 제기할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사안이 좀 꼬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불신임안은 의장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또는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또 그런 상황과 거리가 멀고 만일 법적 소송까지 간다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고 이번 지방의회에서 뭐 다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안이 되고요. 야대 이제 상징적 수준에서는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다 보는데 이것도 이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확실하게 같이 이제 그 화끈하게 밀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이것도 또 반칙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거시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 위원장께 질문 드릴게요. 지방의회 정당 정치 한계를 보고 있다 이런 비판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도의회가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과정을 가야 될 걸로 보세요? 우선 이제 정당 정치의 한계뿐만 아니고 좀 폐쇄적인 의장단 선거의 제도도 상당히 좀 되짚어봐야 된다 근본적으로. 그 10대 의회 때 소위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입니까?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미래통합당 아닌 의원이 불과 서너 명에 불과했는데 그거 그냥 본회의장에서 서로 갱선하더라도 이 의장 선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나 그쪽 당 사람이 되는데 이걸 굳이 또 의원총회에서 한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본회의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수 정당의 사람들은 완전 의장 선거하는데 덜러리 서는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민주당이 자신감이 있었다면은 그 57석 중에 33석이랬죠. 그럼 충분하게 그 본회의장에서 그냥 경선을 해도 저는 충분히 당선이 된다 이래 봤는데 이게 여전히 이런 좀 폐쇄된 의장 선거 관행 뭐 이런 것 때문에 빚어진 또 결과도 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본적 제도를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된다 보여지고요. 이미 감정의 그런 겹칠대로 많이 좀 깊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도민들 입장에서 사실 맹분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고 싶지 않아요. 네. 어차피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했다시피 이건 이제 제1당인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사실 집안 단속이 제대로 안 돼서 빚어진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도의회에 파행이 오고 또 도민들까지 피로감이 적고 결국 피해자는 도민이 될 텐데 막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문제에 대한 누가 책임이 있느냐 저는 단호하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만큼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막 그런 점에서 집안 단속을 못한 그런 좀 책임 의식에 대해서도 일정의 책임을 좀 지고 좀 억울해도 좀 손해를 본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은 해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 민주당의 당론을 위반한 의원들은 용납 못하겠다. 이 시각을 끝까지 견지를 하게 되면 계속 갈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핵심 키는 김하용 의장이 쥐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좀 장을 열어줬으면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재 진행형인 경남도의회 후반기 파행 상황에 대해 여영국 정의당 도당 창원지역위원장 그리고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분석을 해봤습니다. 경남도민이 모든 상황을 여러 경로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빠른 수습을 바라면서 이번 잡음이 올바른 정당 정치의 정체성을 찾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